야구 하나만 바라보며 인생을 걸었던 한 소년. 그는 결국 프로야구 1라운드 1순위로 뽑히는 신화를 썼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가족의 배신과 한순간의 부상으로 모든 걸 잃게 되는데요. 한때 수십억을 벌던 슈퍼스타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이야기. 당신이라면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강태산은 16살 때부터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별이 반짝이는 4시, 모두가 꿈속에 빠져 있을 때 태산은 이미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까만 밤, 친구들이 게임을 즐길 때 그는 타이어를 끌며 허벅지 근력을 키웠습니다. 주말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마운드와 그의 글러브만이 전부였습니다. 태산아, 또 야구야? 밥은 언제 먹을래?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공이 그의 손끝을 떠나 포수 미트에 꽂히는 탁. 소리가 그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희열이 모든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청룡기 대회, 전국체전, 봉황대기. 메이저 고교 야구 대회마다 강태산이란 이름은 스카우터들의 노트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불꽃 투수, 그가 던지는 150km 직구와 낙차 큰 커브는 타자들의 무릎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1라운드 1순위 지명입니다. 타이거즈는 강태산 투수를 지명합니다. 방 안에서 중계를 보던 태산의 가족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산은 달려가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드래프트 1순위로 뽑혔어요. 태산의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아버지 강민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내가 잘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그 말을 들은 태산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싼 야구 장비와 개인 훈련비, 합숙 비용으로 때론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신인왕, 올스타 MVP, 사 영상의 주인공. 데뷔 첫 해부터 태산은 리그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구 앞에 타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태산 선수, 올해 사상 최초로 신인이 20승을 달성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했지만 그의 성적표는 화려했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차 3억, 3년차 10억, 5년차 30억. 그는 리그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태산아, 이 많은 돈 어떻게 관리할 거니? 동료 선수 준호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사실 난 돈 관리는 전혀 모르겠어. 야구만 해왔으니까. 그냥 다 부모님께 맡겼어. 뭐? 전부? 너 미쳤어?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왜? 우리 부모님은 절대 내 돈에 손대지 않으셔. 오히려 항상 아껴 쓰라고 하시는걸. 내가 비싼 차 사려고 할 때도 말이셨어.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태산은 확신에 찬 미소만 지었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거액의 연봉. 태산은 생활비 외에는 모두 부모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부모님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태산은 그것조차 자신이 효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평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아들, 걱정 마. 내 미래를 위해 아버지가 잘 관리하고 있어. 다 너를 위한 거니까. 아버지의 말에 태산은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야구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을 던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만이 내가 잘하는 일이야. 30살, 태산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야구단 간호사로 일하던 정수진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어디 다치셨나요? 강 선수님?
어느 날 훈련 중 가벼운 타박상으로 의무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공에 맞았어요.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태산의 멍든 팔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태산은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돈이나 명성에 현혹되지 않았고 오히려 야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존중했습니다. 수진 씨, 저 경기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래요? 처음으로 태산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1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포즈 후 며칠 뒤 태산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어디 좋은 데 봤니?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를 봤는데 분양가가 15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사려고 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태산아, 네? 왜 그러세요? 사실 내 돈으로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었어.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그냥 내 돈을 안전하게 굴리려고 했던 거야. 용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어. 1년 만에 50억이 150억으로 불어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었어. 태산아,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다 우리 가족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도 막고 그럼 제 돈은 다 절반 정도는 회수했어. 하지만 나머지는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히 얼마요? 뭘 그렇게 따져? 내가 프로에 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내 뒷바라지를 했는지 알아? 10억 정도는 남아있으니까 걱정 마. 10억이면 작은 아파트라도 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태산아, 그 돈도 지금 당장은 빼기 어려워. 남은 투자금이 묶여 있거든. 1년만 기다려주면 1년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요? 전세라도 얻어서 살면 되잖아.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태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50억 중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태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전세로 구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돈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그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산아, 요즘 폼이 영하냐? 컨트롤이 예전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감독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태산에게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시즌 중반 중요한 경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진 150km 강속구 이후 아, 어깨가 태산은 마운드에서 쓰러졌습니다. 왼쪽 어깨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습니다. 예전처럼 150km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재활을 해도 기껏해야 130km 정도. 병실에서 그 말을 들은 태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30km로는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재활 열심히 하면 분명 다시. 아니야, 수진아. 끝났어. 내 야구 인생은 끝났어. 태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야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2개월간의 재활 치료 후 태산은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태산아, 미안하다. 구속이 너무 떨어졌어. 이걸로는 태산의 직구는 이제 125km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그의 강속구는 이제 고교생 수준이었습니다. 강태산. 나는 이제 끝이야. 야구선수 강태산은 죽었어. 그날 밤 태산은 수진에게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진아, 나 은퇴할래? 갑자기 왜? 재활 더 해보면. 1년 더 해봐야 달라질 게 없어. 차라리 지금 은퇴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아. 태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난 10년간 최고의 투수였어. 10억을 찾아와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은퇴 후 태산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은퇴금과 앞으로 받을 연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것을. 특히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은퇴금만으로는 부족해. 태산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회수하지 못했다던 투자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저 은퇴했어요. 어깨 부상으로. 뭐, 은퇴라니? 재활은 안 해봤어? 다 해봤어요. 이제 예전 같은 공은 못 던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돈 이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도 생겼고.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태산아, 왜요? 1년 지났잖아요. 다 날렸다. 완전히 날렸어. 뭐라고요? 야, 너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내 돈을 빼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투자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했어. 하지만 모든 게 망했어. 개발업체도 부도나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하고 우리도 피해자야. 네가 그렇게 일찍 은퇴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했어. 20년은 더 뛸 줄 알았는데. 그럼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없어. 오히려 우리가 빚까지 졌어. 내 남동생 유학비 때문에 대출도 받았고. 태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와 태어날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그건 내 문제지.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한강변에 홀로 서서 까만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야구 말고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30년간 공만 던졌는데? 집에 돌아온 태산은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0억이 모두 사라졌다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부모님을 너무 믿었어.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태산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야구 외에는 아무 경험이 없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야구 선수 말고는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수십 곳을 다녔지만 결과는 매번 탈락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지인의 소개로 물류센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평생 마운드에서만 살았던 태산에게 물류센터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하루 종일 서 있는 일. 손바닥은 물집으로 가득 찼고 예전에 다쳤던 어깨는 더욱 아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그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러운 야구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과 굳은 살이 그의 변화를 말해주었습니다. 임신 중인 수지는 태산의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편은 이제 지쳐 보이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산 씨, 병원비 어떻게 낼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3주째 독촉 전화가 와요. 이번 달 월급 나오면 이번 달 월급도 생활비로 다 나가잖아요. 아이 용품도 사야 하고 출산 비용도 준비해야 하는데 수진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한국 최고의 프로야구 투수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월급 250만 원짜리 막일이라니?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돈 돌려달라고 해요. 돈이 없다고. 진짜 없어. 내가 안 가봤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요? 이런 좁은 전세방에서? 태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분유 떨어져 가는데 돈 없어요. 기저귀도 사야 하고. 내일 사올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매번 내일. 태산은 일터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집안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산 씨, 또 실수했네요? 이러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날 밤 태산이 퇴근하자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런 게 인생이에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카드가 막혔어요. 한도 초과래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1살 배기 민준이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병원비도 못 내고. 이게 말이 돼요? 프로 선수 아빠를 둔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 돈이 정말 없어. 알겠어요. 난 내일 민준이 데리고 친정에 갈 거예요.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는 못 살겠어요. 수진아,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두고 간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50억을 그냥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바보처럼.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산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뭐라도 해볼게. 뭘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30년간 공만 던진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해요? 그 순간 태산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구 없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아. 나는 야구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야.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당신 부모님이 우리 돈 50억을 날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월급 250만 원이에요? 수진은 민준이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었나? 아내와 아이도 지키지 못하는? 다음 날 아침 태산이 눈을 떴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입니다. 수진아, 민준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어요. 민준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수진, 그 쪽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남은 태산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빈 집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 야구 중계네? TV에서는 자신이 뛰던 리그의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후배 투수가 150km 강속구를 던지는 모습을 보며 태사는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오늘도 김현우 투수의 강속구가 돋보이는군요. 153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입원비가 필요해요. 얼마나 아픈데? 나도 가볼게. 오지 마세요. 돈만 보내주면 돼요. 200만 원 필요해요. 200만 원? 내가 어디서? 없으면 됐어요. 제가 친정에서 빌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사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절망에 빠진 태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병원비라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태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비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4층 강시대교? 어제 제주도로 여행 가셨던데요. 한 달간 장기 여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요? 태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들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여행을 가다니. 돈이 없다더니 여행은 어떻게 가는 거야? 그때 4층에서 내려오는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어머, 태산이 아니니?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혹시 저희 부모님 보셨나요? 어제 트렁크 끌고 나가는 거 봤어. 그런데 태산이 아버지, 요즘 골프를 정말 열심히 치시던데. 골프요? 응, 매일 골프장 가는 거 봤어. 새 골프복도 사시고, 골프채도 엄청 비싼 걸로 바꾸셨더라. 그리고 이웃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 차도 샀던데, BMW던가? 진짜 멋있더라. 아버지가 사업 잘 되신다고 하시던데. 역시 아들 덕이 크지? 새 차요? BMW? 태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 골프에 새 차까지? 이모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태사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지하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곳에는 정말로 새 BMW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아버지 명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태사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BMW 가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산아?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지. 왜? 집에요? 경비 아저씨는 제주도 여행 가셨다고 하던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갑자기 친구가 제주도로 오라고 해서. BMW는 언제 사셨어요? BMW? 그게 뭔 소리야? 지하주차장에서 봤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새 BMW. 8천만 원짜리. 전화 너머에서 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에 필요해서. 사업? 무슨 사업이요?
제 돈 50억 다 날렸다면서 무슨 사업이요? 태산아, 진정해. 이건 아버지가 따로 번 돈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따로 번 돈이 어디 있어요? 평생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골프 치고 새 차 사는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긴 침묵 후에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산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뭘 하셨어요? 내 돈 일부는 내가 써버렸다. 써버렸다고요? 얼마나요? 한 20억 정도. 20억을요? 썼어요? 골프 회원권도 사고, 차도 바꾸고, 친구들이랑 사업도 해보고.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아들이 병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강태산. 너 지금 부모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큰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묻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사치 생활하면서 왜 거짓말을 했어요? 내 돈? 그 돈이 누구 덕분에 생긴 줄 알아? 우리가 널 키우지 않았으면 네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겠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널 키우고 교육시키고 야구시킨 게 얼마인 줄 알아? 20억 정도는 그 대가야. 태사는 휴대폰을 놓을 뻔했습니다. 부모님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가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널 프로 선수로 만들어줬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남은 돈도 있잖아. 남은 돈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다 쓰셨죠? 50억 전부 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집도 팔았어.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고요?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월세야. 월세. 만족해? 태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평생 번 돈을 모두 써버리고도 뻔뻔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투자 실패도, 부동산 사업도? 일부는 진짜였어. 하지만 대부분은 미안하다, 태산아.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망가진 게? 망가졌다고? 내가 야구를 못해서 망가진 거지. 우리 탓하지 마. 그 순간 태산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태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부모님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 30년간 쌓아온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정신을 잃고 싶었습니다. 50억. 내 인생 50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에 도착한 태사는 수진과 민준이가 없는 텅 빈 집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술해야 돼요. 500만 원 필요해요. 수진아, 나 지금 당신 술 마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부모님이 내 돈을 다 써버렸어. 50억을 다. 뭐라고요?
골프 치고, 새 차 사고, 다 내 돈으로? 나한테는 없다고 거짓말하고. 전화 너머로 수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오히려 빚까지 있대.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떡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어. 알겠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네요. 당신과는 더 이상.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사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태산의 마음속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때 민준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태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꼭 너를 지켜낼게. 태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분노, 아내의 냉대, 경제적 궁핍.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태사는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사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부모님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물류센터에서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던 태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산 씨, 혹시 진짜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네. 왜요? 여기 사장님이 야구광이거든요. 태산 씨 얘기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게 태산은 물류센터 사장 김 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태산 선수 맞습니까? 제가 당신 팬이었어요.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최고의 투수가 왜 여기서? 태산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부모가 자식 돈을 그렇게 써버린다고?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강태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세요. 월급 500만 원에 숙소까지 제공할게요. 정말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 부모님 일을 확실히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태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인데.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나요? 당신이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날 밤 태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 월급도 500만 원이고, 그래서요? 그게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고발하기로 했어. 고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사기죄로. 내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해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며칠 후 태산은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BMW 구매 내역, 골프 회원권 등. 이건 명백한 배임죄입니다. 정말 승소할 수 있을까요? 100%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태산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야? 당연히 올 일이 온 거죠. 뭐, 설마 너 우리를 고발한 거야? 네.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부모를 고발해? 배은망덕은 누가 해요? 내 평생 번 돈을 다 써버리고도 거짓말한 분들이? 태산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고발 취하해줘. 이미 너무 늦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나야구 아카데미에서 새 삶을 시작한 태산.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 진짜 프로 선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진아, 나 이제 정말 달라졌어. 민준이 수술비도 마련했어. 정말요? 김 회장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태산과 부모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0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하지만 제 아들이에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BMW 구매 계약서,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이고 개인적 유흥비로 50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태산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시네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태산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축하드려요. 30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네요. 기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법정을 나서는 부모님을 보며 태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민준이를 안고 있는 태산. 수진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혼자가 아니었어. 민준이가 당신이 있었으니까. 김 회장은 태산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확장하려고 해요. 당신이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파트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직하고 열정적인. 1년 후 태산은 성공한 야구 아카데미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산 원장님,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 야구 선수로서의 성공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의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프로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내가 노력한 결과야. 어느 날 태산에게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태산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옳았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무한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태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만나봐야겠어. 작은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태산아, 미안하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2년 후 태산의 야구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강태산 원장의 특별한 교육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 태산은 수진, 민준이와 함께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야구선수 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당신,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강태산 그는 더 이상 그림자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태산은 부모님의 배신을 통해 진정한 독립을 배웠고 아내의 떠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운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작은 마을의 마당 한켠. 한때는 수천 관중 앞에서 공을 던지던 남자가 이제는 아들과 함께 웃으며 캐치볼을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그의 이름은 강태산입니다.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 그가 던진 마지막 공은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마운드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을 맞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태산 씨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공을 잡아보세요. 그 한 번의 투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시 시작한 순간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